예, 유현영 씨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녹음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이렇게 가까이 좀 대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네. 예, 그리고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여인영 씨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거 맞죠? 네, 기소돼서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서하고 증언하시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선서하고 증언하시는데 만약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증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럼 잠깐 일어나셔서 오른손 드시고 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여인형.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예, 어느 검사님이 하실까요? 네, 진종규 검사가 진행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시고 가급적 저 2시간 반을 좀 안 넘는 선에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실까요? 네. 네, 사령관님 안녕하세요. 진종규 검사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증인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사령관님. 먼저 진정 성립 절차부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용현 기록 순번 575번 5323쪽 검찰 진술조서고 이 증거는 제가 연영 뭐 가져온 거를 좀 봐도 되나요? 아, 그거는 좀 안 되고요. 안 돼요? 이따가 만약에 필요하시면 네. 필요하시면은 이거 기억 환기를 위해서 내가 한번 좀 봐야 되겠다 할 때는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 네. 상대편 양쪽에서 다 그게 뭔지를 확인하신 네, 다음에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을지를 한번 네. 드릴게요. 예. 옆에다 치워놨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네. 방금 검찰 진술조서는 연용의 3기록 순번 43번과 같은 기록 순번 525번과 같습니다. 그 증인 이 조서는 검찰에서 2024년 12월 14일 증인이 612호 고검 검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진술조서입니다. 당시 진술한 대로 기재되는지 확인한 뒤에 변호인과 동석한 상태에서 서명하고 무인하신 조서가 맞습니까? 네. 다음은 김용현 기록 순번 1496번 11557조 검찰 2회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이 증거는 여인영의 기록 3 순번 551번과 같은 기록 1308번과 문상화 기록 509번과 같습니다. 증인이 이 조서는 2024년 12월 24일 증인이 출석해서 조사받은 내용이고 당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에 변호인과 동석한 상태에서 서명하고 날인한 조서가 맞습니까? 네. 다음은 조지호 김봉식 기록 순번 700번 7420쪽 3회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이 조서는 2024년 12월 30일 고검 905호 검사실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내용이고 당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에 서명 날인한 조서가 맞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다음은 조지호 김봉식 기록 순번 807번 9875쪽 4회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이 조서는 2025년 1월 7일 중앙지검 922호 검사실에 출석해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에 변호인과 동석한 상태에서 서명 날인한 조서가 맞습니까? 네. 다음은 윤승현 목현태 기록 순번 643번 7951쪽 검찰 5회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이건 2025년 2월 21일에 고검 904호 검사실에 출석해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에 증인이 서명 날인한 조서가 맞습니까? 네. 다음은 여인영의 3기록 순범 380-4번 428조 군검 피신 1회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조서는 군검찰이 2024년 12월 12일 조사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술한 대로 기재된지 확인한 뒤에 변호인과 동석한 상태에서 서명 무인한 조서가 맞습니까? 네. 방금 보여드린 피의자 신문조서 1회는 여인영의 3기록 순번 908번, 여인영의 3기록 순번 1090번, 노상원 기록 536번, 김영근 기록 717번과 같습니다. 다음은 여인영의 3기록 순번 390번, 708조 군검찰 2회 피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이 조서는 2024년 12월 12일 고검 608호 검사실에서 군검찰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당시에도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에 변호인과 동석한 상태에서 서명 날인한 조서가 맞습니까? 네. 2회 조서는 여인영의 3기록 909번과 같은 기록 1116번과 노성화 기록 537번과 김영구 기록 718번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인영의 3기록 순번 418번 1116조 검찰 3회 피신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조사는 2024년 12월 16일 고검 609억 원 사실을 출석해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하신 뒤에 변호인과 동석한 상태에서 서명 무인한 조사가 맞습니까? 네. 3회 피신은 여인영의 3기록 780번, 같은 기록 910번, 같은 기록 1179번, 노상원 기록 538번, 김용현 기록 719번과 같습니다. 다음은 여인영의 3기록 순번 436번 군검찰 4회 피신 조사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의 기록은 2024년 12월 20일 고검 906호 검사실에 출석을 해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에 변호인과 동석한 상태에서 서명 무인한 조사가 맞습니까? 네. 예, 방금 4회 피신은 여인영의 3기록 911번, 같은 기록 1256번, 노상원 기록 539번, 김용 기록 720번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인영의 3기록 순번 498번, 1850조 군검찰 5회 피신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조서는 2024년 10월 27일 군검찰이 증인을 조사해서 증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에 변호인과 동석한 상태에서 서명 날인한 문서가 맞습니까? 조서가 맞습니까? 네. 그리고 그 기록에는 499번 1895쪽 삼성장군 메모지라고 메모지가 편철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증인이 작성해서 조서 당시 확인했던 조서가 맞습니까? 그 뒤에 거는 뭐죠?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 메모리 뒷장도 뭐 있는 거? 아, 뒷장은 다른 문서라서요. 보실 필요 없고 이것만 저희가 네, 요건 제시하는 맞습니다. 겁니다. 맞습니까? 네. 예. 이 기록은 여인영의 기록 순번 237번과 그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메모지 4번, 그 다음 같은 기록 948번 6442쪽 4번과 거기에 첨부된 6487쪽의 메모지 4번, 같은 기록 순번 1376번 6839쪽 4번과 그 4번에 첨부된 6884쪽 메모지 4번, 노상원 기록 순번 540번 4920쪽 4번과 같은 4번에 편철된 4965쪽 메모지 4번, 김용근 기록 721번 7691쪽 조서 4번과 그 조서 4번에 편철된 7736쪽 메모지 4번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인영의 3기록 순번 629번 3148쪽 군검 6회 피신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이 조서는 2024년 12월 30일 증인이 출석을 해서 진술한 대로 기재되는지 확인한 뒤에 변호인과 동석한 상태에서 서명 날인한 조서가 맞습니까? 네. 이 기록은 같은 기록 949번과 같은 기록 1390번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윤승현 목형대 기록 순번 717번 8892쪽 진술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진술서는 증인이 작성해서 서명하고 날인한 뒤에 제출했던 진술서가 맞습니까? 다음 페이지가 이게 언제 한 거라고 하는 거죠? 25일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인영의 3기록 순번 630번 3213쪽 메모 49개 제시하겠습니다. 요거는 이 뒤에 계속 보여드릴 메모와 같은 이제 메모인데요. 이건 아마 조서 과정에서 제시가 됐던 메모인데 그 증인의 휴대폰에서 포렌식한 뒤에 그걸 출력해서 당시에 사용했던 메모입니다. 그 증인이 당시 작성했던 해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메모가 맞습니까? 네. 다음으로 여인영의 3기록 순번 632번 3277쪽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3282쪽과 3288쪽 메모장 출력 7매 제시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같은 메모인데요. 다른 이제 또 수사보고서에 첨부가 맞습니다. 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이것도 다 맞으시죠? 이 기록은 여인영의 기록 3기록 순번 1398번 7289쪽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7294쪽에서 7300쪽 메모장 출력 7매 사본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인영의 3기록 순번 649번 4292쪽 여인영 모바일 선별 자료 CD 한 매 중 선별 메모 파일 출력물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이 출력물이
요게 당시에 이제 휴대폰에서 저희가 포렌식을 해서 증거 파일로 저희가 첨부해둔 자료입니다. 맞습니다. 요거 다 보셨던 자료 맞으시죠? 네, 네. 예. 다음으로 윤승현 목현택회로 664번 8124쪽 예은영 휴대폰 메모 포렌식 자료인데요. 요건 다른 또 조사 과정에서 일부 메모를 제시한 건데 요것도 증인이 아까 메모에 들어있던 2024년 12월 3일 메모 중에 일부입니다. 맞습니다. 증인이 작성했던 내용 맞죠? 네. 이 중에서 요 진정 성립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일단 10 요 재판장님 말씀 마치시면 여기 제시했던 것 중에 삼성장군 메모지에 관해서만 추가로 더 묻고 그다음 이제 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0번의 삼성장군 메모지 부분, 그다음에 13, 14, 15, 16 이 부분은 증거로 채택해야 될 것 같은데 변호인들 의견은 어떠세요? 뭐 달리 특별한 의견은 없어. 종전 주장 그대로 유지하면. 예, 알겠습니다. 일단 10번의 삼성장군 메모지 관련해서는 어떤 것 때문에 더 예. 뭐 혹시 요거의 작성 경위나 이런 것들만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일단 진술서, 진술조서 이 부분은 모두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 나중에 의견서 제출하시면 그거 보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요거는 이 부분은 다 기각해야 될 것 같고 10번의 삼성장군 메모지 부분 그 부분 그다음에 13번, 14번, 15번, 16번 이 부분만 증거로 채택합니다. 예, 계속하시죠. 예, 증인 아까 저희가 진정 선립 과정에서 보여드렸던 메모지입니다. 저 아래 보면은 이제 원래 메모지에 당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하단에 아마 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이라고 써져 있는 메모지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 위에 기재되어 있는 것들은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한 메모지인지 증인이 기억하는 대로 한번 증언해 주십시오. 제가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를 증언을 했을 것 같은데요. 진술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시간도 많이 지났고 사실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정확히 지금은 기억이 안 네, 나십니까? 그래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좀 본인이 작성한 건 아까 또 맞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성한 건 맞는데 지금 그건 맞는데? 예, 검사가 물어보는 뭐 어떤 경위로 뭐 어떻게 했는지는 벌써 저거는 1년도 한참 더 지난 메모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예,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진술 거부권이 아니라 그냥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일반 사항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항입니다. 증인은 1992년 3월경에 육군사관학교를 48기로 졸업하셨고 그 뒤에 11 공수 특전 공수여단장과 53 보병 사단장 등을 역임한 후에 그리고 2023년 11월 6일 국군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게 맞습니까? 네. 사망입니다. 증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2000년에 육군 구사단에서 김용현은 중령 작전 참모로 증인은 작전 장교 대위로 같이 근무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언제? 2000년입니다. 25년 전에 같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김용현 장관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까? 제가 작전 장교였고 대위 작전 장교였고 당시 김용현 장관께서는 중령 작전 참모였습니다. 네. 이후에도 2007년경에 육군본부 비서실에서 김용현 장관은 당시 과장으로 대령, 증인은 소령 소속 장교로 같이 근무하셨던 사실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혹시 제 질문 들으시다가 조금 놓치시거나 이러면 다시 말씀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항입니다. 증인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도 같이 근무하셨던 일이 있습니까? 제가 2007년인가 뭐 2006년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한 20년 전에 제가 소령이었고 네. 잠깐 한 3, 4개월 대리 과장 정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5항입니다. 그 증인은 방첩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정기적으로나 아니면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대면 보고를 한 사실이 있으신가요? 그건 제 직무에 관한 사항이라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직무에 관한 사실이라 진술 거부권이라는 건 어떤 취지신가요? 뭐 보안 사항도 있을 것 같고 수사 관련 사항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확히 잘 사실이 기억 안 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보고를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대면 보고를 하셨던 사실 자체가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장관님께는 뭐 당연히 국직부대장이니까 정기 보고를 하고 네네. 대통령님과는 그것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여러 가지 위증 논란도 있고 해서 말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이런 것은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관에게 보고한 건 맞는데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 기억이 불분명해서 일단 오늘은 증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니요. 제가 질문하시는 취지를 잘 들어서 명확히 기억이 나면은 진술을 할 것이고 네.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입니다. 예, 그 증언 거부를 하실 수 있는 사유는 본인 형사 사건이랑 관련된 부분에 한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언 거부를 하실 때는 이건 내 형사 사건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거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겠는데 네. 지금 뭐 직무랑 관련돼서 또는 알겠습니다. 그런 사유면은 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사유신지. 제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피고인 등 군 주요 관련자들과의 회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삼청동 대통령 안가 모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항입니다. 증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의 대통령 안가, 이하에서는 이 대통령 안가를 삼청동 안가라고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삼청동 안가에서 당시 이제 피고인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원식, 그리고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그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사실이 있습니까? 그 사실은 있습니다. 네. 당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시국 상황이 걱정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 형사 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겠냐?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마찬가지 사유로 증언 거부권 행사합니다. 증인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증인 군사법원 재판에서 증인 신문 당시에 그 피고인 신문에서 사실대로 다 말씀하겠다라고 하셨던 사실이 있죠.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 위증죄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서 그다음에 제 형사 재판과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제가 답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신중하게 답변 드리는 건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진술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건 이 비상계엄 사건의 국가적 관심과 이 사건의 중요성을 좀 고려하셔서 증언하실 수 있는 부분은 증언해 주실 것을 일단 한번 좀 요청드립니다. 일단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8항입니다. 당시 그 피고인과의 자리에서 신원식 장관이나 조태용 원장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마찬가지 사유로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요거는 증인의 것과 관련된 게 아니라 당시 신원식 장관과 조태용 원장의 목격자로서의 질문을 드리는 건데도 본인이 제 직접- 형사 재판과 관련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당시 증인은 저희는 당시에 이 비상대권에 관한 언급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서 증인이 부정적인 의견을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마찬가지 사유로 증언 거부권 행사합니다. 구항입니다. 9항부터는 2024년 4월 중순경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 모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4월 중순경 서울 용산과 한남동에 있는 경호처장 공관에서 김영현 당시 경호처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호 수방사령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김영현이 증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 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등 시국 상황에 대해서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도 제 형사 재판에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고 제 형사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 5월경 서울 강남 모처에서의 저녁 모임 등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5월 평일 저녁에 서울 강남에서 곽종근 이진호와 함께 식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 사실은 있습니다. 당시 모임에서 비상계엄이나 비상대권에 대한 대화가 있었습니까? 제 공소장에 있는 사실이고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5월에서 6월경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3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5월에서 6월경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그리고 김용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5월 말 6월이요? 5월에서 6월입니다. 있습니다. 당시 모임에서 피고인이 시국 걱정을 하면서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언론에서 보기로 지난번 기일 때 곽종근 사령관께서 나와서 그 사실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날 왜 그런 그 자리가 있었는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2024년 1월 1일부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가 됐고 그래서 국정원에서 관할하고 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경찰이랑 그다음에 방첩사 쪽으로 많이 이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첩사 자체적으로 군 관련 대공수사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당시 신원식 장관님한테 제가 항상 정기 보고될 때 보고를 드렸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연락받기로 지금 당시 대통령님께서 뭐 검찰총장을 하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추정컨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좀 많으시다. 그래서 와서 한번 설명을 드려라라는 그런 지시를 제가 받은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안가로 가서 뭐 저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지 사실 뭐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 혼자 생각에는 제가 일개 사령관밖에 안 되는데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낮에 대통령실 가서 이렇게 보고하는 모양새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유로 해서 그냥 밥 먹으면서 뭐 간단하게 얘기해라. 저는 이제 그 정도 취지로 이해를 하고 그날 이제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공수사 진행 중인 뭐 수사 경과도 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경찰이랑 방첩사로 이렇게 이관되는 뭐 이런 진행 경과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가 간 것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모임 경위나 참석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피고인이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발언을 하고 그런 대화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듣던 증인이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고 계엄 생각은 하지 마셔라라고 반대까지 하셨던 사실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뭐 대공수사 관련된 얘기도 했고 뭐 간첩수사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뭐 나라 걱정, 시국 걱정 그런 게 쉽지 않다 뭐 이런 공감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조금 감정이 격해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헌법이 대통령한테 보장한 비상 뭐 대권, 비상 조치권 제가 용어도 잘 헷갈리는데 뭐 그런 말씀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의 일환으로 긴급 명령권이라 그러나요? 긴급 명령권, 뭐 재정 명령권, 뭐 이런 것들이 뭔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고 그 와중에 그 뭐 계엄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지금 군이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훈련이 준비가 돼 있고 하는 거를 전혀 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이 지금 전시가 됐던 평시가 됐던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제가 장군의 한 사람으로서 일개 사령관밖에 안 되지만 좀 이제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뭐 구체적인 계엄 계획이나 이런 거를 저한테 당연히 얘기하신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습니다. 군은 전시가 됐던
평시가 됐던 제가 판사님 군대 생활 36년 했습니다. 계엄 훈련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게 아마 무슨 말씀인가 할 텐데 군이 계엄 훈련을 왜 안 하냐면 그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요 군이 하는 유일한 계엄 훈련은 1년에 봄이나 가을에 그 뭐 연합연습하고 을지연습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저 사령부급에서 토의식으로 해서 한두 번 잠깐 하고 맙니다. 어떤 훈련을 하냐면 훈련도 아니죠. 그냥 토의죠. 제가 방첩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군사비밀을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판사님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비밀은 얘기 안 합니다. 어떤 훈련을 하냐면 전시로 전환된 상태에서 동원령이 발령됐는데 사람들이 동원 응소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징발령이 발령됐는데 그 징발령에 응소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전방으로 부대를 보내야 되는데 교통이 꽉꽉 막혀서 부대가 이동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계엄령이란 이름으로 해서 동원령 응소 안 한 사람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수배해서 뭐 이렇게 체포할 수도 있고 징발령 제대로 안 따르는 그런 업체에 가서 징발하라고 강제할 수도 있고 뭐 교통통제 같은 거 할 수 있고 요 정도 수준에서 군은 지금까지 계엄령 훈련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저희들 뭐 생각에 뭐 사회 질서가 혼란하고 그러면 군이 동원될 거라고 뭐 그렇게 사람들 생각을 하고 뭐 그러시는데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육군이 판사님 몇 명인 줄 아세요?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경찰이 몇 명입니까?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개전 초기에 계엄령이 발령되는데 육군 30만 명 중에 계엄령에 동원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육군 정작부장도 하고 작전 쪽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계엄령에 동원될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전방 가서 전투하기에 바쁩니다. 사회 질서를 군이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경찰이 10만 명이고 육군이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사회 질서 유지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실태를 제가 대통령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전시가 그러할진데 무슨 평시에 계엄령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훈련해 본 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단 한 번도 그런 거 준비해 본 적도 없다. 그래서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비상조치권이라 할지라 그래도 군은 불가능합니다. 군의 실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얼마나 훈련이 안 됐는지 훈련해 본 적도 없는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제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제가 1개 사령관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무례한 발언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급하게 술도 한두 잔 들어간 게 있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무릎 꿇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무례하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군은 전시든 평시든 계엄령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판사님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한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 같고 저는 딴 거는 사실 기억이 나다 안 나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러 번 곱씹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증인 방금 말씀을 들어보면 당시 모임에서 피고인이 계엄에 관한 말도 했고 그걸 들은 증인이 군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릎까지 꿇고 아주 진지하게 반대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증인의 말을 들은 제가 얘기한 취지를 우리 검사님이 곡해하셨는데요. 네. 그 당시에 대통령님께서 무슨 뭐 계엄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헌법이 보장한 무슨 비상조치권인지 비상대권이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계엄에 대한 군의 훈련 상태, 준비 상태 이런 거를 전혀 모르실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상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상태를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고 뭐 그럴 계제도 아니고요. 군의 상태를 정확하게 국군 통수권자에게 보고드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기억하는 그때 당시에 제가 한 얘기입니다. 피고인이 저는 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방금 그 말을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피고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우리 검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개 사령관이 대통령님 모시고 식사하면서 물론 뭐 대공수사나 이런 거 제가 보고 드리면서 끝무렵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뭐 안 된다, 된다,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또 술 한두 잔에 무릎까지 꿇고 했는데 회식은 그걸로 끝난 것 같습니다. 무슨 회식을 식사를 거기서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런 얘기할 그런 성격의 자리도 아닌 걸로 좀 그렇게 끝난 걸로 기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 6월 17일경 삼청동 안가 저녁 모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6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6월 17일경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그리고 김용현, 곽종근, 이진우 및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이었던 강호필 사령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그 사실은 있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그 동일한 사유로 해서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네, 당시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김용현이 피고인에게 증인을 비롯한 뭐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 등 4명의 장군에 대해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 이렇게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024년 8월 초순경 대통령 관저 모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9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8월 초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그리고 김용현과 함께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만난 사실이 있고 그 만난 그 경위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8월 초순 뭐 주말께 언제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방첩사령관이 대통령께 들어가서 무슨 보고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이제 뜨겁게 달아올랐던 게 그 정보사 그 간첩 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수사 경과를 보고 드리기 위해서 그 대통령님께 들어간 것입니다. 네. 그 경위로 만나게 되셨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제가 경위를 정확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은 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증인은 당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군검찰 조사할 때 제가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 자리에서는 제 형사재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024년 10월 1일경 대통령 관저 저녁 모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1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친 이후인 저녁 20시경, 그러니까 저녁 8시경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과 그리고 김용현,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시국에 관한 발언, 그리고 한동훈 등 정치인에 대한 발언, 뭐 방송계 및 민주노총 등에 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 형사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비상대권에 관한 발언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24항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2025년 11월 3일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셨는데요. 당시 곽종근 사령관은 피고인이 당시 모임에서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그랬다. 대통령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고 하셨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증인도 당시 이런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이날 10월 1일 모임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국방부 장관 관저에서 김용현 그리고 증인 곽종근 이진우 이 4명이 별도로 티타임을 가진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사유로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혹시 네, 26항입니다. 곽종근은 2025년 4월 30일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2024년 10월 1일 티타임 당시에 김용현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증인도 당시 티타임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제 형사재판과 관련된 사항이고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10월 27일경 메모를 제시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 우측에 있는 모니터 화면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건 아까 저희 진정선입 과정에서 확인된 메모 중 10월 27일 18시 47분 38분경 작성된 걸로 확인된 메모입니다.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증인 위 메모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증언 거부권 행사합니다. 증인은 군검찰 조사 당시 김용현 장관이 한 말을 메모한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질문 들으시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들은 본인 해명 차원에서라도 하시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28항입니다. 이 메모를 보면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혹시 무슨 의미인가요? 저것은 작전 계획과 교리에 나와 있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 형사재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저 작성 내용을 보면 포고령 위반 및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은 계엄이 선포되면 포고령 위반자를 최우선적으로 검거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읽히는데 맞습니까? 저는 이 메모에 대해서 자꾸 제가 얘기를 하면 변명한다는 소리가 나올까봐 이 메모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만 드리면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군대 생활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거 있으면 메모하고 또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그거 반복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방첩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포렌식을 하면은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판사님, 지웠던 메모 중에 일부가 조각조각 살아납니다. 그 메모는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보고서도 아니고 제가 쓴 메모 중에 누구한테 보내거나 누구한테 지시하거나 그렇게 한 거 저는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혼자 그냥 끄적끄적거린 겁니다. 조각조각이 나 있는 메모들을 수사 기법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각조각들 중에서 또다시 조각조각을 선택을 해서 메모를 쓴 사람은 전데 왜 다른 사람이 그걸 스토리라인을 만들죠? 난 그걸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군대 생활하면서 열심히 산 사람이 그때그때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쓰고 지우고 그거를 다시 포렌식을 해서 그 중에서 조각들을 끄집어내고 그 조각들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해서 왜 멋대로 스토리라인을 만듭니까? 제가 자꾸 이 얘기를 길게 하면 제가 변명한다고 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메모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답답하고 정말로 억울하고 저의 생각과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메모와 관련된 것은 제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증언 거부하니까 더 이상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네, 일단 질문은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 증인 말처럼 재판부나 검찰에서 증인의 메모를 오해하지 않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제시해드린 메모는 맨 왼쪽 메모 상단에 보면 서 있듯이 활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제된 메모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항입니다. 그렇게 기술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도 다 압니다. 네, 29항입니다. 이 메모를 보면 휴대폰 사무실 자택 주소 확인, 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 등이라는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이 내용은 포고령 위반자를 앞서 최우선적으로 검거하기 위해서는 체포 대상자의 휴대폰 사무실 자택 주소 등을 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해야 된다는 의미를 보이는데 맞습니까? 재판장님, 저는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왔지 제가 피고인으로서 나와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형사 사건이랑 관련 있는 문제는 증언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증언 거부합니다.
네, 30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 메모를 보면 증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계엄에 관한 구체적인 말을 당시에도 좀 들었던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인영의 기록 순번 649번에 있는 메모 중에 10월 27일 19시 33분 37분경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위 메모는 김영현 장관이 한 말을 당시 메모했던 것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유로 증언을 거부합니다. 이 메모야말로 조각조각 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군인이 쓴 메모에 저것이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이상한 거죠? 아니, 이상하다고 더군다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합동 그 방첩 사령관으로서 전시 임무가 합수본부장 임무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기서 써 있는 저게 도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근데 그 조각조각 나 있는 것을 왜 메모를 쓴 사람은 저걸 누구한테 보낸 적도 없고 누구랑 공유한 적도 없는데 그 조각조각의 일부를 가지고 왜 스토리라인을 스스로 만들어서 정말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이 메모를 보면 점령, 출입 통제, 현장 보정, 군 검경 합동 수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증인은 군검찰 조사 당시에 이것은 국회가 아니고 선관위 이야기였던 것 같고 선관위 얘기는 전부터 계속 했었다. 이것도 그때 당시에 장관이 전화로 말씀하셨던 내용을 메모한 내용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결국 위 메모를 보면 김영현 장관이 이전부터 여러 차례 선관위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12월 4일경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19시 12분 31분경 메모입니다. 이 메모를 보면 김현지 강 위원, 정진상, 이석기에 관한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이름이 기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언 거부하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저 강위원이라는 사람이 강 무슨 뭐 혁신위원 뭐 그런 건 줄 알고 썼는데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썼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게 진짜 이름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 적었다가 잠깐 지우고 뭐 그런 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증인은 군검찰 조사 당시에 이 이름에 대해서 장관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다 라고 했고 이것도 장관님으로부터 전화로 들었던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제 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강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날 19시 48분 45분경 메모입니다. 여기 보면 중경 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계엄이 선포되면 중경 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검사님, 그런 해석을 우리가 견강부회라 그럽니다. 견강부회. 중경 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도대체 왜 계엄이랑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전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것에 관한 메모라는 건가요?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그냥 그때 썼다 지웠다 그다음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어떤 전체 메모의 일부인지 저거만 쓴 건지 뭘 보고 쓴 건지 도대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가지고 저거 한 줄만 딱 갖다 놓고 나서 당신 지금 계엄의 중경 간부 이상을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 아까 제가 처음에 판사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군인 중에 계엄에 동의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근데 중경 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무슨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군인 중에 중경 간부 이상이 제정신인 사람이 계엄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평시든 전시든 계엄 훈련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저 메모 하나를 보고 중경 간부 이상을 자발적으로 계엄에 동조하도록
만들었다는 그 견강부회와 같은 그 말에 저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네, 증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메모가 앞뒤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앞뒤의 정확히 내용들이 말씀드리면 앞뒤로 연결된 게 아니라 조각조각들을 그렇게 연결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메모가 말을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네, 저 메모가 완전하게 살아있는 하나의 문장이나 완전하게 살아있는 하나의 메모가 아니란 건 검사님 너무 잘 아시지 않아요? 그냥 그때그때 조각조각 조금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가 완전히 연결됐다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증인이 너무 화를 내시지 말고 화내는 게 아니라 제 말을 좀 있는 잘 팩트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예, 일단 증인께서도 네. 말씀하시다가 흥분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검사님 말씀도 끝까지 들어보시고 제가 이 메모 관련해서는 말씀하십시오. 너무나 예. 억울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사님도 보셨잖아요. 중견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도대체 계엄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견간부 이상을 계엄에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이 있습니까? 그 방법이 있어요? 월급 많이 올려주면 중견간부 이상이 계엄에 자발적으로 동조합니까? 대한민국 군인들 수준이 그럴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조금 감정이 격해져서 죄송합니다. 예, 차분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계속하실까요? 다음 메모 제시하겠습니다. 이 메모는 11월 5일 16시 45분 43분경 메모입니다. 이 메모에 나오는 보면 리더십 불충분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히읗, 이응, 지읒, 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고요. 저기에 연은 연합사 부사령관입니다. 연합사 부사령관이 계엄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증인은 군검찰 조사 당시에 히읗은 합참의장, 이응은 육군참모총장, 지읒은 지작사령관, 연은 연합사 부사령관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한 것이 맞고요. 네, 지금 계엄과 관련된 국무회의를 하거나 계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때 연합사 부사령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연합사 부사령관님은 계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한미 간의 그 작전에 관한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더 이상은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증인은 군검찰 조사 당시에 11월 6일은 장관 집무실에서 대면 보고를 해야 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대면 보고 때 계엄에 관해서 또 얘기가 나오면 반대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적은 메모라고 본인이 진술하신 적이 있습니다. 11월 6일 날 장관님께 계획되어 있는 대면 보고 시에 계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혹시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되나라는 것을 혼자 생각하면서 그냥 끄적끄적거린 메모 중에 일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기억이 날 뿐입니다. 네네. 그래서 당시에 군검찰 조사 당시에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군 수뇌부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다. 교체를 근데 바로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맥락에서 기재한 거라고 진술하신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다음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11월 5일 22시 53분 35분경 다소 좀 긴 메모입니다. 이 메모 첫 번째 보면 지읒, 티읒, 시읒, 비읍의 공통된 의견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위 이제 문자가 4명을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지읒, 티읒, 시읒, 비읍은 누구입니까? 이것도 이 자리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님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오늘 증인으로 나온 이 재판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군검찰 조사 당시에 지읒은 지작사령관, 티읒은 특수전사령관, 시읒은 수도방위사령관, 비읍은 방첩사령관을 의미하고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두 번째 짝대기에 이응을 신뢰할 수 없음하고 나오는데 이응이 육군참모총장이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짝대기 이응을 신뢰할 수 없음에 그 밑에 이제 점이라고 해서 4개의 점이 나오는데요. 그 바로 밑에 두 번째 점에 보면 강호의 살해 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강호가 강호필 장군을 말하는 게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당시 보면 그 바로 또 아래줄 보면 보안 위험, 인허로 들어오면 안 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위에 이응을 신뢰할 수 없음에 하위에 적혀져 있는 메모 중에 하나이고 검사님, 이응은 육군 제가 처음에 참모총장을 말씀드렸지만 이 메모는 제가 혼자 생각나서 끄적끄적거린 거지 정상적으로 만든 무슨 보고서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보낸 것도 아니고요. 누구한테 보낸 증거가 있습니까? 누구랑 공유했던 증거가 있습니까? 근데 왜 이거를 마치 하나의 정상적인 완벽한 문서처럼 생각을 해서 본인이 해석을 해서 본인이 스토리를 짜서 말씀하시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증인께서 일단 말씀을 하나만 드릴게. 네. 어차피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네. 이런 거를 다 지금 물어보야 되고 어차피 지금 끝까지 이제 다 물어보실 거거든요.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 차분하게 답변하고 계시니까 네, 저도 제 차분하게 입장을 계속 답변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서로 뭐 흥분하시거나 막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 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계속하시죠. 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안 위험 인허로 들어오면 안 됨이라는 건 그 위에 이응을 신뢰할 수 없음과 연결시켜 보면 계엄과 관련해서는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을 신뢰할 수 없으니 인허로 그러니까 배제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44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또 바로 아랫줄에 보면 두 분이 별도로 대화, 유사시 기계적으로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군검찰 조사 당시에 증인은 이 두 분에 대해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 두 분이 별도로 대화, 유사시 기계적으로 조치라는 건 계엄이 선포되면 결국 장관과 총장이 정해진 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지금 검사님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 45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메모에 하단에 보면 당구장 표시로 결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결론을 보면 체제수호 사명 인식 관점에서 군장악 불충분, 리더십 진영을 조기에 갖추고 아까 나왔던 히읗, 이응, 지읒, 연이 나오고요. 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인내하면서 당장의 위협을 완화하고 결정적인 호기를 기다려야 함. 회합은 티읕, 시읒, 비읍으로 한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이 요 메모의 내용은 계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더십도 갖춰야 되고 거기에 맞는 상황도 조성해야 되고 적기에 맞춰 계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잘 해석을 한 건가요? 검사님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저 결론의 의미는? 제가 여기서 자세한 얘기를 제 재판도 아닌 상태에서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요때 당시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적이 지금 뭐 수세에 처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서 썼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저기 박옥수 네, 특별한 특검보님. 이 부분에서 하나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마이크만 조금 가까이 네, 좀 네.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증인 이 메모를 보면 이때 이게 증인이 혼자 생각한 것을 적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가 증인에게 한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좀 잊지 않기 위해서 메모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메모하신 건지 혹시 그건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질문의 취지가 뭐죠? 제 혼자 생각인지 누구 얘기를 들은 건지요? 그렇죠. 본인이 혼자 생각해서 이런 거를 어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참전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혼자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서 적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장관이나 또는 대통령일 수도 있고 꼭 거기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재하신 건지 그거는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걸 묻습니다. 그것도 제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 그것은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요
제가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46항입니다. 이 회업은 티읕, 시읒, 비읍으로 한정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티읕은 특수전 사령관, 수방 사령관, 수방위 사령관, 방첩 사령관을 의미하는 게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결국 적기에 맞춰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보안을 지키기 위해 회합 자체는 이것과 관련된 회합은 특수전, 수도방위 사령관, 방첩 사령관으로 한정해야 된다는 의미 아닌가요? 제가 앞서서 시간을 할애해서 계엄에 대한 제 생각, 계엄에 대한 군인들의 생각, 계엄에 대한 군인들의 준비 상태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메모를 보시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시니 정말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군인들이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대체 얼마큼을 더 말씀드려야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6일경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6일 08시 10분경 34초 메모입니다. 이 메모를 보면 최초부터 군경 합동이 필수, 경찰 상황은 하고 물음표라는 메모가 있습니다. 이건 계엄은 군경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니 경찰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검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군이 30만 명이고 경찰이 10만 명입니다. 계엄은 통상 전시 초기에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훈련한 바에 의하면. 지상군인 육군이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거나 치안 질서를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계엄 임무 수행군으로 임무 수행할 여력 자체도 없고 그렇게 훈련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엄에 반대하는 논리로 해서 제가 11월 5일, 11월 6일 메모를 썼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혹시라도 계엄 생각을 하신다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경찰이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 경찰이 그냥 평시에 계엄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경찰이 과연 따를까요? 그런 얘기가 하고 싶어서 썼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네, 그럼 방금 증인 말씀을 들어보면 11월 5일과 11월 6일 메모는 본인 말씀에 따르면 계엄에 반대하기 위해서 적은 메모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일단 계엄과 관련해서 적은 메모는 맞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 중에 일부가 계엄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아까 11월 5일 메모를 다시 보면 계엄과 아무 상관도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포렌식하면서 조각조각 나왔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증인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오늘 하고 여기까지 지금 보여드렸던 메모는 다 증인이 작성한 뒤에 삭제했던 메모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기억에는 네. 쓰고 지우고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렌식 할 때는 다 삭제된 걸로 생각을 하고 제출하셨던 상황으로 기억하시나요? 정확하게 무엇을 삭제하고 무엇을 남겼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이 저는 메모 쓰고 지우고 하는 게 제 습관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다음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위증죄 논란이 하도 심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기억에는 쓰고 지우고 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4년 11월 6일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 보고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9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1월 6일 국방부 장관실에서 당시에 미국 대선 개표 방송을 보면서 김영현 장관에게 장군 인사 관련 보고를 하셨던 사실이 있습니까? 꼭 장군 인사만 보고 드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현안 보고를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장군 인사도 또 그렇게 얘기가 나가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장군 인사와 관련된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장군 인사와 관련돼서 방첩사령부가 해야 되는 인사 검증과 관련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장군 인사 보고를 드렸다 그러면 또 모르는 사람들은 방첩사에서 무슨 또 뭐 장군 인사 엄청 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판사님 제가 그건 정확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 검증과 관련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네. 당시 보고 과정에서 일부 내용 중에 김용현 장관이 발언하기를 탄핵이 남발되고 예산이 삭감되는 등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자의 비상대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대통령이 하신다. 장관도 생각이 좀 동일하다. 대통령이 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 권한인데 왜 불법이냐라는 취지로 그렇게 김용현 장관이 증인에게 그런 대화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제 재판과 관련돼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고요. 그 자리에서 아주 짧게 길게 대화한 거 없습니다. 아주 짧게 이 계엄은 군은 불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만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네. 당시에 김영현 장관이 11월 14일에 남미 에이펙 때문에 대통령이 출국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라도 비상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을 했던 게 있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군검찰 조사 당시에 그런 말씀을 장관이 하셔서 그래도 이제 미국 대선 결과를 보고 그리고 25년 1월경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의 국제 정세도 좀 살피셔서 해야 되지 이렇게 살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장관께 드린 사실이 있습니까? 제 형사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때 장관님한테 아주 짧게 말씀드린 취지는 군은 계엄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왜? 훈련해 본 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준비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2024년 11월 9일경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같은 날 15시 01분 01초경 메모입니다.